한진에서 육가공 비율을 맡고 있는 전원배입니다. 돼지고기, 소고기, 닭고기 같은 그 원료육을 가열 처리, 냉동 처리, 믹싱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햄, 소세지, 돈가스 이런 걸 만드는 부서입니다.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들은 다 들어가고 학교 급식, 리조트, 가장 요새 많이 뜨는 데가 이제 편의점, B2B용 소재를 쓰는 그 채널은 거의 다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글로벌 햄버거 업체가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.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패티를 공급해 달라라고 하면서 그때 공장을 짓고 시작한 게 육가공 사업이고요. 회사에서 저를 이제 호주 연수를 보내서 4주간 이제 연수를 갔다 오는데 품질 관리나 또는 위생, 제품 제조하는 이런 것들을 또 배우고 시험까지 보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이제 육가공으로 배치를 하더라고요. 지금의 실무자, 실무반장급 정도의 어떤 그 자격증제도 뭐 자격증이 저한테만 왔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뭐 젊은 날 막 생각납니다. 자신 있고 즐겁고 제 위에 상사께서 이제 사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. 납품업체밖에 못한다. 당신한테 기회를 줄 테니 한번 사업을 좀 해봐라.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. 뭔가 한국인들한테 좀 어필할 만한 제품들이 뭘까? 야, 우리 돈가스 한번 저기 해갖고 하면 뭐 먹히지 않을까? 이제 그게 첫 시작이었죠. 그때 그 원료가 크림포크였어요. 지금은 이제 선진포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그거를 갖고 이제 돈가스를 만들어서 크림포크도 선전할 겸 크림포크 돈가스 이렇게 했죠.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할 때는 뭐 회사 이름도 잘 모르고 제대로 된 영업 조직이나 뭐 개발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업계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봐도 잘 모르죠. 제일 심하게 부딪힌 게 제품의 가격이었어요. 야, 너희 회사에서 만든 돈가스는 뭐 금가루 뿌렸냐? 뭐 우리도 못 팔겠어. 뭐 이런 게 제일 어려웠죠. 자기네 제품만 만드는 공장. OEM 납품업체로밖에는 이제 안 되는 건데 자기네들만의 전용 공장으로 다시 바꿔달라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업을 같이 하기가 어렵다. 근데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. 정말 위기였거든. 거의 대부분의 상사들이 다 반대였고요. 유일하게 이제 내 직속 상관하고 저하고만 이제 해보자. 원래 또 그게 꿈이었으니까 결국은 결별을 하게 됐죠. 그거 처음 영업하러 돌아다닐 때 제가 뭐 어떤 차로 다녔냐면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포니 전국을 돌아다녔어요. 정말 한 달에 한 6,000km씩은 뛰어다녔나. 미국, 일본, 유럽에 사례하다든지 또 뭐 어떤 하다못해 사진, 관계된 자료가 어떤 걸 들리면서 금방 다가올 미래다. 이런 제품들을 쓰고 우리랑 같이 거래를 하자.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한 분씩 한 분씩 믿어주고 써주고 키워가는 그 유통업체들이 생기게 됐죠. 마라톤에서 그 우승한 거 말고 완주한 느낌? 힘든 길이었지만 야, 끝내 왔다. 도착했다. 연초에 보면 보통 사업 목표들을 받아요. 어느 해인가 연간 220톤 판매 목표가 있었더라고요. 근데 지금 얼마냐면 작년에 저희가 25,000톤 했거든요. 100배 큰 건가요? 직원도 그때 한 10명 정도 내외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300명이니까 그 당시에 뭐 매출이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연간 한 50억도 안 됐을 텐데 지금은 작년에 2천억 넘었습니다. 많이 성장했죠. 사업이 커진 그 요인들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이겠죠. 뛰어난 직원들, 우리 직원들의 열정, 정말 열정적인 직원들하고 일한 것 같아요. 정말 그거는 정말 제일 자랑할 만하고 제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은 건 기술에 대한 믿음이었어요. 그 당시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소세지를 정말 그 오리지널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. 그게 어디냐면 독일입니다. 어렵게 수소문해서 독일인 마이스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, 그분을 모시고 와서 뭐 제대로 이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해도 놓치지 않고 그것이 독일인이든 일본인이든 계속 매년 컨설팅 받고 있고요. 처음에 우리 직원들 열정 얘기한 것 첫 번째, 두 번째는 기술. 네. 결국 그런 거죠. 사람들의 열정을 끌어내고 역량을 끌어내는 게 좋은 문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대우받고 인정받고 힘들 때 좀 쉴 수 있는 분위기, 좀 즐기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스키 타러도 가고 래프팅도 당연히 여름에 하고 등산 많이 다녔고 또 뭐 걷기 대회도 하고 조금이라도 저 직원들이 즐거워하면서 직원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문화활동, 그건 관리자들, 리더들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오랜 시간 사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체력 많이 소모됩니다. 키우려고 노력 많이 했죠. 또 제가 또 달리기를 좋아해요. 등산도 자주 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. 강하게 살아남아야 되니까. 체력이라는 거는 회사 생활에 굉장히 그 기본이죠. 자기 역량도 갖춰져 있어야 돼요.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. 이거를 보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정말 그러니까 꼰대로서 부탁을 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지 말고 도전할 만한 일, 헤쳐나갈 일을 좀 찾아서 보이스 비 앰비셔스, 꿈과 야망을 가져라.
그리고 도전해라.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대신에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. 처음에 정말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원래 꿈이 1,000억이었어요. 근데 벌써 2,000억까지 왔네. 거의 뭐 이룰 꿈을 딱 이뤘는데 어차피 후배들한테도 남겨준 꿈이 있잖아요. 일단 2,000억이면 육가공 B2B에서는 1위는 한 것 같아요. 냉동 냉장을 포함한 B2B가 아니라 냉장 부분에서도 한국의 1위가 됐으면 좋겠다. 물론 목표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. 근데 사업이 잘 되려면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고 직원들이 즐겁지 않으면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제 경험입니다. 멀리 가려면, 그리고 더 높게 가고 오래 가려면 뭐가 필요하면 결국은 기술이다. 결국 아까 얘기한 거랑 다 겹치는 것 같아요. 행복한 직원들,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, 이 두 개가 사업을 키운다 라고 믿습니다.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어요. 야, 내가 너무 나한테 무관심했나? 너무 일 중독자?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일을 사랑하거든요. 잘했다. 정말 소신을 갖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온 거 정말 잘했다. 정말 애썼다. 항상 주변한테 얘기하라. 같이 행복하자고 하고 포기하지 마라. 다시 또 어떤 그런 일이 와도 포기하지 말자. 포기하지 마라. 나한테 하고 싶습니다.